야생동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첫 번째 문장. 요 벗이 문장 두 개 연결하는 거죠. 여기 there are가 있으니까 뒤에 복수명사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어가 붙었네요. 여기 관계부사 대시 삭제됐다. 하지만 대신 써도 되지만 이 how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얘는 된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받는 대상이죠.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것이고 but하고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는데 자, 요 end가 동사 두 개 나란히 연결하는 거 보이죠? 여기 돼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수많은 방법들은 분류되는 대상입니다. 수동태죠. into 뭐뭐로 분류된다 하고 두 가지 넓은 카테고리 땡땡 하고 뒤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석을 해봅시다. 야생동물이 관리가 되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그 많은 방법들은 전부 다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뭐 이럴 때 그 쓰는 단어입니다. 뭐 어떤 관리인 이런 거죠. 그래서 스튜어드십은 뭐 관리 책임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든 다양한 방법은 관리 책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넓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범위는 자, 액티브한 관리와 인액티브한 관리다. 적극적 관리와 소극적 관리다. 자,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죠. 그리고 동사 뒤에 보면 A를 하는 겁니다. to B에게 하는 거죠. 근데 A의 수식어 전명구가 뒤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A를 하는 겁니다. to B에게 하는 거죠. 자, C로 하는 겁니다. D를 통해서. 됐나요? D 자리에 가보면 자, 핵이 있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후치 수식어 전명구 5어가 like 목적어 두 개 연결하고 여기 such as 보면 동명사가 보이죠? 자, 그 크기를 늘리는 것, 줄이는 것. 병렬입니다. 그리고 it인 이유는 그 개체들, 동물이 모여있는 군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ts size. 여기 s가 없으니까요. 해석을 해봅시다. 적극적인 관리는 트랜스로케이션, 그러니까 거주지 이전이죠. 자, 거주지 이전 아니면 사냥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각각 퍼퓰레이션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그 동물 개체군에게 한다라는 말이고요. by 뒤에 동명사 보이죠? 자, 동명사에 의해서 이 개체들이 관리가 된다.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그리고 pp 사이에 부사 끼는 거 이제 안 어렵죠? 그리고 to의 목적어는 핵이 되는 명사가 5어로 연결돼 있고 후치 수식어 전명구가 따라온 거죠. 해석해 봅시다. 개체군들은 복수니까 여러 개체군들은 그 중에 한 개체의 이득 아니면 한 개체의 어떤 손해를 위해서 서식지를 altering, 바꿈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또한 관리될 수가 있다. 자, 노란색 부사절, 파란색 주절입니다. 그리고 부사절에 가면 이 for 뒤에 핵이 있는 명사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 주절에 가면 주어 있고 이렇게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eparation이 보이네요. 자, separation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기 명사 있고 수식어가 뒤로 분리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핵이 있고 이제 수식어가 이렇게 뒤로 분리됐었죠. 요렇게가 더즈의 목적어였는데 기억나시죠? 여기도 명사가 있고 수식어가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누군가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말투나 문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분리해서 쓰는 걸 좋아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search as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자, 목적어 찾아봅시다. 이 5어 보이네요. 두 개가 병렬일 테고 하나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됐겠죠? 자, 두 번째 명사 뒤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딱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provide의 목적어인데요.
제공하다 라는 뜻이고 얘의 목적어가 커버입니다. 이제 뭐 은신처, 뭐 보호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호는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요구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PP를 쓴다는 거 요거 아주 잘 봐두시고 커버를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호 혹은 뭐 은신처, 거처 해도 되는데 수식어 요렇게 전명구 하나, 전명구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을 위한 은신처 요렇게 포식자들로부터의 은신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석을 해봅시다. 개체수가 관리 요원들 혹은 관리 기관들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낮게 된다면 neonatal death 그러니까 출생아 사망이죠. 출생아 갓 태어난 아기들의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식자 통제 아니면 포식자로부터의 은신처 이 갓 태어난 새끼들을 위한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서식지의 개선과 같은 또 다른 적극적인 운영, 관리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여기 동사고요. 행명사구가 목적어죠. 명사 뒤에 전명구가 온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은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나타내는데요. 자, 또 다른 개체군들은 이렇게 수동태 보이죠? 이거 부사 낀 거 형용사로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 자, 뭐뭐처럼. 여기서 도우주는 populations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의 또 다른 개체들처럼 또 다른 개체들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절과 부사절이죠. 이 위치는 그냥 문장 받는 위치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가 되겠고요. 요 엔드가 on의 목적어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죠. 그리고 involve의 목적어는 똑같이 핵이 있는 명사구입니다. 명사 뒤에 전명구. 얘가 human과 not animal을 연결하겠죠. 해석해 봅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관리 활동은 개체수 아니면 서식지에 대한 외부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 외부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리를 종종 포함하고 수반하겠죠.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뭐 해석해 보면서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뭐 봤던 것처럼 대립관계가 아주 명확하죠. 동물 관리 방식이 있는데 적극적 방식이 있다. 그리고 소극적 방식이 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요. 뭐 적극적으로 하자, 소극적으로 하자 뭐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식은 이런 특징이 있고 소극적인 방식은 이런 특징이 있고 각각의 뭐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 그렇죠. 야생동물 관리에 뭐 많은 방식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암시한다. 그리고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액티브한 거, 적극적인 거, 하나는 적극적이지 않은 거, 소극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노란색이 전부 다 적극적인 관리에 관련된 것이죠. 적극적인 관리는 이 뭔가를 이 동물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 수를 뭐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사를 시킨다든지 사냥을 한다든지. 적극적 관리.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네요. 개체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트랜스로케이션, 뭐 그냥 편하게 이사라고 할까요? 동물들을 이사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기 사냥시킨다든지 죽임으로써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을 텐데 얘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서식지를 옮기면서요. 아하, 얘가 바로 이사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체의 이득이나 어떤 불리함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있고 토끼가 있다고 치죠. 이 사자가 토끼를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럼 토끼 보호해야 되겠죠. 그럼 사자를 이사시키든지 토끼를 이사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자에게는 디스어드밴티지가 되겠고 불리함이 되겠고 토끼한테는 베네핏, 이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래 나오네요. 만약에 개체 수가 너무나 낮습니다. 이 관리 목표 측면에서 너무나 개체 수가 낮으면 이 다른 적극적인 방식들이 통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포식자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자를 뭐 이사시키거나 뭐 아니면 죽일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포식자 사자로부터 갓 태어난 토끼의 필수적인 필요로 요구되는 어떤 은신처를 제공하는 서식지 향상도 있겠고요. 서식지 개선, 뭐 이사 정도 하면 될까요? 전부 다 이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적극적인 어프로치다. 뭐 어렵지 않은데,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비적극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군들은 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 공원에 있는, 그죠? 국립공원에 있는 이 개체들만큼 개체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야생동물 보면은 그냥 보통 동물들을 내버려 두죠. 뭐 지들이 알아서 살게 하고 뭐 심지어 번개 맞아서 막 수천 마리의 영양이 죽어도 막 이렇게 냅두는 것처럼 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소위 소극적인 인액티브한 관리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극적 관리.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 행위는 어떤 동물 개체나 서식지에 대해서 이 외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아하, 외적 영향력 최소. 그렇게 외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더라. 사람을 관리하더라.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 관리라고 한다면 뭐 입장을 못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제한한다든지 사람이 손이 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 동물에 대한 관리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 관리의 내용이 되겠다. 자, 좋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야생동물 관리 방식. 일단 스튜어드십이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방법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 소극적. 됐겠죠? 적극적 관리는 직접적으로 동물들에게 뭘 하죠. 동물들에게 뭘 하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하는 거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애들을 이사시키거나 막 죽이거나 뭐 이렇습니다. 이사시키면서 어떤 동물은 유리할 테고 어떤 동물은 불리할 테고 이게 적극적 관리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태어난 아기들이 죽지 않게 포식자를 관리해 주고요.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서식지를 개선을 해 주는 거죠. 이 동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관리는 동물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는 거죠. 국립공원 그냥 내버려 두죠. 동물들에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뭐 이 정도 느낌 가지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네요. 동물들과 서식지에 대한 외부 영향력, 즉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동물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자, 이런 이야기. 자,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법, 논리적 흐름 두 가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